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4년 한 해의 증권시장 동향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데이트에 LPL증권사 공인재정상담가인 오병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해피 뉴 이어. 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를 잘 맞으셨는지요? 네, 소파 쏘고십니다. 소파 쏘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는 더 좋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증권 정보를 많이 들으신 애청자들 계실 거예요.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병환입니다. 지난 한 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 미국 경제가 작년보다는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족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뭐 옛날에 저는 백말띠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금년에 보니까 또 청말띠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말도 또 청말이라는 건 한창 건강한 젊은 시절의 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금년 안에 여러분들 그 재정 상태, 가계 상태도 청말처럼 활력을 얻으시고 또 지축을 박차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증권시장 이제 결산은 좀 다 돼 있겠죠? 네, 그것부터 그렇죠. 정리하면서 금년으로 들어가죠. 네, 지금 뭐 1월 8일이니까 아직도 작년에 그 주시장 그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2013년도 작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주시장에는 아주 굉장히 그 화랑세를 볼 수가 있었는데 네. 특별히 작년에는 그 예년하고는 좀 다른 그런 주식시장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년에 보면 그 경제 지수가 상당히 그 긍정적이어야 주식시장도 상당히 그 상승하는 그런 대세가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 지수가 상당히 너무 강세인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하고 너무도 나쁘지도 않고 네. 아주 그 중간 정도의 그런 경제 지수가 오히려 주식시장을 올리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 바닥에 보면 아무래도 그 2009년도 그 금융 그 시장의 그 대란 이후에 초금리 그 정책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그 투자자들로 네. 오히려 경제 지수가 상당히 좋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주택시장도 많이 그 회복이 됐었죠. 아직까지 물론 뭐 예년 최고치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주택시장이 상당히 회복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도 뭐 한때 뭐 8% 이상까지 됐었는데 7%대로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소매업체들의 그 매출도 아직도 뭐 우리 그 교민들이 하시는 그런 소매업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까지는 좀 시간이 아직 걸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큰 그런 소매업체들의 매출 증가 등도 주식시장의 그 기록적인 상승세의 그 버팀목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 주식시장은 그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 중에서도 3대 그 경제 지수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먼저 그 2013년도에는 국내 총생산량의 그 성장세가 1.7% 정도가 됐었는데 원래는 뭐 한 2% 이상 정도를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악은 면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 뭐 침체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성장은 하되 완만한 그 성장세를 보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그 노동지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실업률이 8%에서 이제 7%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뭐 좋은 그 주식시장의 하나의 그 버팀목이 됐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사실 인플레이션은 약간 그 가격이 좀 주변 가격이 좀 올라가요. 월급도 오르고 뭐 집값도 오르고 약간 그런 것이 타야 경제도 활성화가 더 빠르게 되는데
1.8%로 해서 그 연준위에서 타겟으로 보는 한 2% 외에는 약간 못 미치는 네. 그 정도의 그 인플레이션에서 여러 가지로 그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3대 지수 한번 잠깐 한번 뭐 비교를 해보면 네. 먼저 그 다우지수 초우량주들이 있는 다우지수는 퍼센트로 약 한 26% 정도가 1년 사이에 올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나스닥은 무려 한 40%. 많이 올랐네요. 예, 38%가 좀 넘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반 기관 투자자들이 하나의 그 기준 그 지수로 많이 쓰는 그 S&P 500 지수 대기업들이죠. 500대 대기업들의 그 지수를 보면 29.59%니까 거의 30%가 올랐죠.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는 거의 S&P 500 기준으로 해가지고 30%, 그 다음에 그 전에였던 2012년에는 13%, 그 다음에 11년에는 거의 한 1% 이하 정도의 미미한 상승에 그쳤는데 2010년에는 12%, 2009년도에는 23%,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금융 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거의 38.49%니까 거의 40%를 까먹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리턴이 되고 지금은 이제 그 이상으로 네. 주식시장이 오르는 그런 그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네. 작년도 증권시장 호황이고 작년도 사실 주택시장도 이렇게 커머셜을 빼놓고는 호황이었다는 얘기도 또 이렇게 어젠가요? 또 부동산 전문가가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금년이 되겠죠. 예. 금년에 좋아질래나, 안 좋아질래나, 어떻게 되나, 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떻습니까, 금년은? 물론 뭐 경제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이제 약간의 뭐 의견 차이는 항상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2014년도는 이 작년보다는 더 나을 것을 예상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거의 다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뭐 거의 30% 올라갔지만 또 이 금융시장의 가장 그 중요한 그 축인 그 채권 시장은 이제 반대로 좀 하락을 했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 10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약 한 1.7% 정도였었는데 연말에는 거의 3% 정도까지 수익률이 올라갔는데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주식 가격은 올라가는 이거였는데 올해는 이게 보면 아까 2013년도 비교한 것처럼 경제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국내 총생산량의 그 예상 그 성장세는 약 한 2.7%에서 또 아주 너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3% 이상 정도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량에 본다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1% 이상 그 상승세가 가파라지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경기가 좀 좋아질 걸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노동지수도 보면 실업률도 그 현재 7%에서 약 한 6.5% 정도 이하로 그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들 뭐 보통 그 서민들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업률이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들한테 금방 그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그 지수가 되겠는데 네. 이런 노동지수가 좀 나아지면 일반 이제 우리 그 교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일반 그 소매업체들의 비즈니스 상황도 더 나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은 한 2% 안팎 정도로서 그렇게 크게 그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그 전망은 그 S&P 500 지수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그 500대 대기업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가 약 한 1,800 정도 안팎이거든요. 그 지수가.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제가 참고하는 데는 그 베론 위크리지라고 있어요. 경제 전문지인데 거의 한 100년 정도 이상 된 오래된 그 전통 있는 경제 위크리지 거기를 기준으로 보면 10대 그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보면 현재 1,800에서 약 한 2,000 정도 안팎. 뭐 1,900에서 한 2,100 정도 예상을 하니까 거의 한 10% 이상 그 성장을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 분야에서 약 한 15년 정도 종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주식시장도 보면 항상 그 순환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많이 이제 느끼는 것이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일 선발 주자들이 누구냐면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보통 뮤추얼 네. 펀드 뭐 전문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일단 투자를 만약 시작하고 그 후발 주자들이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점차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시점이 약간 이제 주식시장이 오르는 그 후반이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점차적으로 많이 인볼브하는 투자를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보면 약간 이제 주식시장이 보통 그 순환이 한 5년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그런 호황보다는 약간 한 10% 안팎 정도 오르는 정도 완만한 상승세를 기대를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아마 또 예상 밖으로 한 5% 안팎 정도의 하락 정도는 단기적인 하락 정도는 누구든지 예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조정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주식시장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올해라도 한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금년에는 연방준비은행 이제 총재인가요? 예. 네, 회장도 연준이 바뀌고 의장도 그렇죠. 바뀌고 예. 또 양적 완화 축소라는 또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쓰고 있는데 그런 양적 완화 축소가 이제 이런 증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렇죠.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상원에서 새로운 연준위 의장인 제넷 앨런에 대한 투표를 해가지고 비준을 했죠. 예. 통과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2월 1일부터 새로운 연준위 의장이 금융 정책을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벤 버냉키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침체되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주식시장의 호황을 항상 밀어주는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새로운 제넷 앨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그런 맥락을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보고하는 그런 뉘앙스라든지 그런 시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적 완화를 이제 어느 정도 항상 지금과 같이 자금을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 말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0억 불에서 750억 불로 약 한 100억 불 정도를 네. 채권 구입을 줄이고 있었는데 의외로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는 그대로 초금리 상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의해서 시장 금리를 조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도 그런 국채 구입을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화로 들어가는 과정이 정상화로 되기 네. 때문에 오히려 네. 주식 시장에는 지난 과거에 한 100여 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시중 금리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보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급변하는 그런 시장 금융 시장이라든지 그런 것만 없다면 무난한 그러한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월부터 시작된 이제 연방 준비은행 이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예, 의장. 네, 의장도 사실 부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네, 버냉키하고 서로 이렇게 발이 같이 맞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예상되진 않습니다. 이제 경제도 정상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예상해서 좀 투자 방법도 좀 달라져야겠죠? 네, 그렇죠. 네. 사실 기준금리는 언젠가는 오르라고 보지만 생각보다도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2014년 정도에 올해 정도에서는 조금이라도 오를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에 들어와서를 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적어도 올해는 는 아니고 한 내년 중반 이후라든지 그때 가서야 이제 기준금리 정도가 오를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초금리 정도가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한데 그에 따라서 분명히
금리가 전체적으로 오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 방법도 어느 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보는 이것은 채권 가격은 올해도 그렇게 좋은 그 성적을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약간 좀 포지션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배당금 지급하는 그런 그 뮤추얼 펀드라든지 그런 주식에다 많이 투자가 했는데 그쪽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것도 약간 좀 포션을 좀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고 특히 이제 유틸리티라든지 그 텔레콤 같은 데 분야는 많이 그 배당금을 주는 대신에 작년에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맥락이 계속돼서 그래서 만약 채권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장기보다는 단기 채권, 그다음에 우량주보다는 오히려 하이힐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크반드 쪽이거든요. 네. 근데 그쪽이 오히려 만약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차라리 주식들 투자를 한다면 섹션으로 본다면 뭐 하이텍이라든지 뭐 제조업 분야가 좀 더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적에 그 타격을 덜 받는 그런 쪽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산 축적을 위한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여튼 이 미국과 한국과도 서로 이렇게 차이점도 있고 좀 동일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머징 마켓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떠오르는 별이. 예, 떠오르는 별. 그래서 매년마다 막 경제 성장이 5%, 6%씩 오르고, 최근에는 좀 한국도 성장세가 굉장히 낮아졌지만은, 네. 그렇게 4%, 5% 이상을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하고, 여기처럼 이미 최강국이면서도 최대 금융시장으로서 성장세가 3% 정도만 돼도 아주 굉장히 좋은 성장을 하는 데하고는 사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그런 상태에서는 또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제 문제점은 가장 이제 굉장히 좋은 삼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데가 많이 있지만은 바로 문제는 북한의 과의 대치 아주 내일을 알 수 없는 정도로 상당히 변화가 심한 그죠. 북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는 주가는 미국에 비하면 거의 반절 정도로 저평가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네. 어제 그제 나온 파이낸셜 리포트를 보니까 한국의 삼성 주가는 비슷한 아이폰에 비해서 어닝에 비교해서 주가가 한 반절가격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정도.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은 한국의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일 뿐만 아니고 우량주 세계 각국에 있는 우량주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금융체제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의 가지고 있는 투자 방법을 약간 바꿔서 미국에 맞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 채권이라든지 세계 각지에 있는 또 각 분야 이분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REIT라든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같은 그런 데도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좀 더 투자를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미국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죠. 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혼자 머리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이 새해 들어서 네. 증권 투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방법 좀 안내해 주십시오. 예, 제가 어제 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칼럼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IRA라든지 임대자금 투자가 일성화돼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것이 30년 동안 매년마다 5,500불씩 투자하는 경우에 보통은 이제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제 세금 보고를 하는 기간 동안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작년 것을 지금 투자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르게 올해 것
같이 그러니까 작년 것도 하지만 올해 것을 미리 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그 투자 그 수익이 수익 차이가 한 8, 9만 불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다음에 세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퇴자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그래서 올해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저의 목표이면서도 우리 I hope 우리 그 교민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투자라고 해서 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은퇴자금이라는 그 조그만 1년에 5,500불이나 6,500불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부가 전부 다 매년마다 투자하는 것을 결심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절대 이것은 남 주는 것이 아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빠를수록 더 좋다는 것은 아까 이제 금방 말씀드리니까 꼭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는 걸 제가 꼭 권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은 지금 전화 받기가 좀 끝날 시간이 다 돼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자, 이 지역에도 이제 증권 투자를 하는데 역시 이제 전문가하고 협의하는 게 어떤 점에서 이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미국이라는 어떤 그 언어적인 그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예전과 달라가지고 우리가 뭐 스탁 브로커처럼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내일 오를지 내릴지를 그 뭐 그런 것을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소중하게 평생 쌓아 올린 그 자산에 대한 그 보호,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안전한 가운데서도 높은 수익을 올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우리가 서로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네. 어드바이스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변호사라든지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것처럼 뭐 텍스에는 텍스 전문가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또 자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면 그렇죠. 좀 더 그 안전한 가운데 좀 더 그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죠. 네. 자, 이 상담이 좀 필요하신 분들 무료 상담해 주시는 거죠? 네네. 네.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시고요. 네, 제 전화번호는 206-353-0363입니다. 206-353-0363, 206-353-0363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증권에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06-353-0363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FL증권사 공인재정상담가 오병환 씨가 또 새해 우리 한인 여러분 인사해 주시고 덕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뭐 투자도 물론 뭐 중요하고 뭐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초니까 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퇴자금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 투자를 하시고 또 안 하신 분들은 새로 시작해서 네. 더 좋은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자, 오늘 증권시장 동향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LPL증권사 공인재정상담가인 오병환 씨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12시 정보데이트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림미와 소비가 진행하는 오방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